안녕, 지복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산티아고 순례를 어떻게 준비하였고 장비, 소품 등 체력적 준비, 도서 탐색, 여성일 경우 특별히 사전 준비할 사항 등도 다음 영상에서 특별편으로 부탁드립니다. 혼자 걸으신 건지, 동행이 있으신 건지, 숙소 예약 등 너무 궁금한 게 많네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려고 준비한 사람들에게 제가 다녀온 것을 바탕으로 산티아고 순례길 여정의 준비부터 꿀팁까지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일단 시작하기 앞서 순례길 용어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장 피에드포트라는 산티아고 순례길 프랑스 길의 출발지를 말합니다. 크레덴시알, 세율을 모을 수 있는 순례자 여권입니다. 생장에서 순례자 등록을 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크레덴시알이 있어야지만 순례자의 숙소인 알베르게에 묵을 수 있습니다. 알베르게는 말 그대로 순례자의 숙소입니다. 그냥 순례자들이 묵는 숙소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베르게 도착하면 체크인 할 때마다 도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도장을 가지고 마지막에 산티아고 순례길이 끝나면 얼만큼 걸었다를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산티아고 순례길 완주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엔카미노는 순례자들의 인사말 같은 건데요. 물론 올라라고도 하지만 보통은 부엔카미노 이렇게 하고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좋은 길 되세요? 좋은 여행 되세요? 이 정도 느낌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출국 전 준비하기. 출국 전 준비는 크게 말해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동수단 예약하기. 두 번째는 산티아고 순례길 정보 습득 혹은 공부. 세 번째, 준비물 챙기기. 맨 먼저 해야 될 거는 산티아고 순례길 출발지로 도착을 하는 거겠죠?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프랑스 파리로 가는 비행기를 탄 다음에 파리에서 바이온이라는 프랑스 남부 도시로 버스를 타고 바이온에서 생장까지 기차를 탔습니다. 그렇게 총 여정의 이동수단을 예약을 하는 겁니다. 비행기 티켓은 스카이스캐너 혹은 네이버 항공권 검색을 이용해서 제일 싸거나 본인이 제일 마음에 드는 티켓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여행 스케줄 따라 조금 달라질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가는 거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파리로 가는 거를 끊었습니다. 뭐 다른 일정이 있으신 경우는 스페인에서 올 수도 있고 주변 국가에서도 올 수 있겠죠. 그리고 기차는 출국 시간이 조금 여유로우시면 예약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기차가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조금 급박해지면 가격이 좀 오른다는 점. 그래서 저는 버스를 이용했었습니다. 버스는 우이버스라는 프랑스 버스 회사 사이트가 있습니다. 약간 고속버스 같은 건데 거기 사이트 가셔서 목적지랑 출발지를 검색하셔서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예약을 하시면 이메일로 바우처 같은 걸 줘요. 그거를 그냥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따로 출력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핸드폰으로 잘 보여주시면 타는 데는 이상이 없거든요. 산티아고 순례길 정보 습득은 네이버 검색을 하면 블로그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책을 찾아보는 거, 책은 한눈에 잘 볼 수 있게끔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길 협회 홈페이지도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시면 마을의 대략적인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져간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조금 더 그 여행을 자유롭게 즐기고 싶었기 때문에 계획을 안 하고 갔습니다. 안 하고 가니까 오히려 더 재밌게 잘 놀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순례길은 편하고자 하는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고자 많은 정보를 알아가면 오히려 조금 기억이 안 남을 수 있다는 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순례길 걸으면서 조금 더 힘들었던 게 기억에 훨씬 더 많이 남고요.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순례길 아리를 하고 순례길 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를 미리 알고 가서 순조롭게 여행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덜 알고 가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나만의 루트를 걷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여행 스페인어 혹은 여행 영어를 공부하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부라고 하면 조금 거창하잖아요. 알아놓는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는 필수고요. 스페인어는 알아놓으면 유용합니다. 이것도 물론 혼자 여행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물론 영어를 못해도 여행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조금 더 자유롭게 재미있게 풍성하게 만들고 싶다면 영어는 공부를 해가시는 게 경험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저도 그랬고요. 제가 여행할 당시에 자주 사용할 것 같은 문장들을 따로 적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핸드폰 메모장에 이런 식으로 적어놓거나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핸드폰 뒷면에 이렇게 붙여서 항상 볼 수 있도록 들고 다녔습니다.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음식을 주문할 때 쓰는 말들, 숫자 이렇게가 중요했습니다. 대부분은 영어로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순례길을 걷다 보면 바에 들릴 일이 많은데요. 뭘 주문하다 보면 의외로 스페인어밖에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스페인 북부 지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적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의 기준입니다.
물론 큰 도시를 가면 괜찮지만 작은 마을에 머무는 날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운영하시는 바에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페인어 정도는 해가면 서로가 조금 더 친해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는 스페인어로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말할 때도 중요하지만 알아들은 데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페인어 숫자는 필수. 혼자 순례길을 걷는 순례자의 경우 영어나 스페인어 중요성이 훨씬 더 높은데요. 왜냐면 영어를 조금만 해도 스페인어를 조금만 해도 친구를 만드는데 순례길의 특성상 훨씬 쉽습니다. 왜냐면 고생을 같이 함께 하잖아요. 같이 맨날 걸어요. 맨날 몇십 킬로 걷고 이렇게 맨날 힘들고 맨날 같이 보는데 추억이 굉장히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적극적으로 배워서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순례길에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셔서 풍성한 순례길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걷기 위한 준비물은 생각보다 단촐한데요. 이것저것 많이 필요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좀 부족한데? 라고 생각할 정도만 챙겨가세요. 제가 순례길을 한 달 동안 되게 잘 걸었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짐을 굉장히 적게 가져갔거든요. 저랑 비슷한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짐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가방의 무게는 적으면 5kg대, 많으면 7, 8kg대가 됐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산티아고 전후로 여행을 하신다면 여행을 가듯이 짐을 꾸려 놓으시고 출발하기 전에 생장에서 산티아고로 다른 짐들을 미리 다 붙여 놓으시고 배낭만 가지고 순례길에 오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산티아고 순례길 이후에 포르투갈 여행이 있었기 때문에 배낭을 하나만 가지고 한국에서부터 순례길까지 갔습니다. 준비물 한번 살펴보실까요? 준비물은 필수품, 의료, 세면도구, 장비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필수품으로는 지갑, 돈, 신분증이라고 하면 여권, 유심, 비행기 티켓 혹은 각종 티켓들, 힙색이나 혹은 작은 여행 가방. 힙색이나 여행 가방에 방금 말했던 것을 항상 넣어놓고 저는 몸에 이렇게 항상 소지하고 다녔는데요. 혹시 모를 분실을 대비해서 항상 머리맡에 두거나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아무래도 다른 배낭 같은 경우는 순례길에서 도둑 맞을 일이 없어요. 저도 막 카메라 태블릿 이런 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가방이 잠겨있는 한 굳이 와서 털어갈 일은 없고요. 왜냐면 사람들도 다 무거운 거 알기 때문에 굳이 안 가져갑니다. 조그만 거라도 진짜 막 다 버리고 싶어요. 첫날 걷잖아요. 그 다음 도착한 숙소에서 사람들 다 버리거든요. 준비물은 적게 가져가세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의류 같은 경우는 저는 여름에 갔기 때문에 의류가 조금 단촐했는데요. 의류는 속옷 2세트, 상하이 2세트, 나시 2개, 레깅스 2개랑 반바지, 바람막이 얇은 거, 양말은 등산 양말, 일반 양말 2개 이렇게 해서 두 짝씩 가져갔습니다. 신을 때는 등산 양말이랑 일반 양말을 겹쳐서 신었습니다. 그리고 샌들이나 쪼리는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해요. 2개 다 가져가시면 고생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야 되고 이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순례길을 다 걷고 나서 마을에 도착하고 쉴 때 알베르게에서 씻거나 화장실 갈 때 알베르게에서 활동을 할 때 밖에 나갈 때 전부 다 쪼리나 샌들 신고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거 하나만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여행할 때 입을 가벼운 평상복, 예를 들어 원피스, 이건 있으면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챙겨가지 않아서 조금 약간 후회를 해서 추천드릴게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예쁜 옷 같은 거 있으면 사진 찍기도 예쁘고 충분히 가볍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큰 도시 왔을 때 예쁘게 옷 입고 사진 찍고 싶잖아요. 그럴 때 유용합니다. 또 세면도구는 본인이 필요하신 건 다 챙겨가시면 되고 선크림이나 선스틱은 필수고 수건은 스포츠 타월을 추천드릴게요. 스포츠 타월은 저 같은 경우는 다이소 스포츠 타월을 사갔는데 몇 번 쓰고 찢어지고 막 이래서 비추. 스포츠 타올은 조금 얇고 천으로 된 재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세안제는 본인이 필요한 것, 샴푸나 바디워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거를 조금 덜어서 가져가서 쓰시다가 다 쓰면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들고 와서 사기에는 조금 귀찮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생장은 모르겠는데 생장도 작은 마을이고 생장에서 하루 걸으면 나오는 마을도 론세스바에스라는 데인데 거기도 굉장히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생필품을 사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큰 도시가 나올 때까지 쓸 수 있을 정도의 샴푸나 바디워시, 세안제는 작은 통에 덜어서 가셔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장비 굉장히 중요한 거 첫 번째 배낭입니다. 배낭은 큰 거를 가져가지 마세요. 제발 큰 거 가져가지 마시고
30리터에서 40리터 정도 되는 걸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35리터짜리 가져갔는데 충분했거든요. 충분했습니다. 등산화나 트레킹화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발목이 약하신 분들은 등산화를 좀 더 추천드릴게요. 혹은 발목까지 올라오는 트레킹화가 있다면 발목까지 올라오는 트레킹화를 좀 더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등산화는 생각보다 무거워서 저는 나중에는 등산화 벗어버리고 막 쪼리 신고 걸어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등산화도 좋지만 트레킹화도 좋습니다. 둘 중에 본인이 편하신 걸로 구매하시면 되고, 만약에 처음 구매하시는 거라면 구매하실 당시에 발이 편해야 합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진짜 정말. 왜냐면 구매할 당시에도 발이 편하지 않으면 걸을 때는 지옥 같거든요. 그래서 구매할 당시에 발이 편한 거를 신어보시고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격대는 상관이 없고요. 저렴한 걸 사셔도 비싼 걸 사셔도 본인 몸에 잘 맞는 거를 사시면 됩니다. 레인 커버. 레인 커버는 가방에 딸려오는 경우 챙겨가시면 되고, 안 딸려거나 없는 경우는 굳이 안 챙겨가셔도 됩니다. 왜냐면 판초 위로 가방까지 다 덮으면 되기 때문에 레인 커버를 굳이 안 준비해도 판초 위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침낭. 사계절용 혹은 여름용을 가져가세요. 두꺼운 거 절대 가져가지 마세요. 여름용도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가벼운 게 최고거든요. 만약에 여름용 덮었는데 조금 춥다 그러면 가방에 있는 거 다 꺼내셔서 그냥 덮으시면 돼요. 바람막이 이런 거 왜 들고 가요? 잘 때 덮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막 남는 옷 같은 거, 남는 옷은 없겠지만 남는 옷이 있으면 그걸 좀 덮고 자시거나 그렇게 하면 충분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침낭을 이불처럼 이렇게 덮고 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충분했고요. 모자. 저 같은 경우는 있는 거 그냥 버킷햇을 챙겨왔는데, 등산 모자가 있으면 등산 모자 챙겨가시면 좋겠죠? 그리고 등산 스틱. 저 같은 경우는 등산 스틱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었습니다. 등산 스틱은 파리에서 도착해서 데카트론에서 구매를 해서 쓰다가 잘 처분을 했습니다. 등산 스틱 없으셔도 중간중간에 나무까지 주워서 그냥 등산 스틱처럼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도 굳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손수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손수건으로 반다나 만들어서 머리띠를 하면 땀도 흡수가 되고, 저는 걸을 때 그렇게 많이 다녔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뭐 바닥에 앉거나 그럴 때 그냥 앉아도 되는데 저는 손수건 같은 거 하나 깔고 앉고 막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릎 보호대. 무릎이 조금 안 좋아서 왼쪽 무릎은 항상 무릎 보호대를 차고 다녔었는데요. 추천. 발목 보호대 같은 경우는 따로 챙길 필요가 없는 게, 신발을 발목까지 올라오는 걸 구매를 하시거나 가져가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발목 보호대는 신발로 대체가 된다. 마지막으로 선글라스 추천드립니다. 스페인의 햇살은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안 가져가면 눈이 부시거나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는 은근히 엄청 유용하니까 하나 챙기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거를 말씀드렸는데요. 질문 주신 거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여성일 경우 특별히 사전 준비할 사항도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성이라서 따로 준비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속옷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속옷 가져가지 마시고 스포츠 브라를 좀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엄청 편한 거를 가져가시면 되고, 그리고 혼자 걸으신 건지 동행이 있으신 건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산티아고 순례길 특성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출발하다가 친구를 만나요. 왜냐면 오늘 이렇게 걸어요. 근데 걷는데 누굴 만났어. 근데 내일도 걸어. 누구 만나. 그러면 안면이 텄잖아요. 그럼 반가워요. 근데 그 반가운 사람을 숙소 갔는데 또 만나.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다가 밥 같이 먹고 말 트고 얘기하다 보면 다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순례길은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던 게,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그냥 딴 사람이야, 여행객이네, 이런 게 아니라 다 친구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누구나 전부 다 마음이 활짝 열려있고 우리는 순례자다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동행이 없으셔도 길을 가다가 친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초반에 생긴 친구들이 중반까지 같이 걷다가 중반에 새로운 친구들 생겨서 또 다른 친구들이랑도 걷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렇게 반복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유럽에서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하기보다는 구간별로 자기가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나고 헤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혼자 걸으신다면 친구가 생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친구랑 같이 가신다면 외롭지 않겠죠? 하지만 친구랑 같이 가면 서로를 조금 더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산티아고 순례길은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숙소 예약도 물어보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공립 알베르게를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숙소 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립 알베르게의 시스템은 숙소 예약을 하지 않고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먼저 묵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도착하는 그 마을에 공립 알베르게를 찾아서 하루 묵고 그런 식으로 알베르게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립 알베르게는 주에서 공립으로 운영하는 알베르게도 있지만 성당에 딸려 있거나 성당 옆주로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기부제 도네이션 알베르게가 있는데요. 저는 그 도네이션 알베르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많이 가보면 생각보다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 친절해요. 기부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짜 마음으로 순례자들 보듬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기억나는 숙소들이 전부 다 기부제 알베르게였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좀 더 재밌게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기부제 알베르게를 적극적으로 가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알베르게 종류로는 사립 알베르게가 있습니다. 사립 알베르게는 말 그대로 사립 알베르게인데요. 사립인 만큼 조금 더 시설이 좋고 좀 더 깔끔하고 좀 더 잘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더 편하게 쉬고 싶다, 오늘은 휴식이 필요해, 이런 날은 사립 알베르게 한두 번 정도 더 이용해 본 것 같습니다. 부엔카미노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어플에 보시면 여기 숙소 정보, 루트 거리, 그 마을의 정보라고 하면 그 마을에 마트가 있는지, 그 마을에 약국이 있는지, 그 마을에 또한 편의 시설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한눈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앱을 까시는 걸 추천드려요. 구글에서 알베르게 검색해서 쳐서 나오는 정보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숙소를 클릭하시면 숙소가 열었는지 닫았는지, 연락처, 이메일,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산티아고 순례길 여정을 계획을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상으로 산티아고 순례길 준비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도움이 얼마나 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궁금한 점이 많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들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취합을 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는데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길의 영상은 오래전에 업로드가 끝났는데 영상을 조금 더 찾아서 더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은 그 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올릴 수가 없는데, 아무튼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여행을 다니고 있으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세요. 안녕!